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0년 3월 4일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종목수를 무한대로 늘린다고 수익이 준다는 게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종목수를 많이 운영을 하면 수익이 줄어든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종목수를 늘리고 뭐하고 하면 봐야 될 게 많으니까 노력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관리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지, 자, 수익이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백화점식 투자를 해라. 백화점식 투자를 하라 그러면, 종목수를 많이 운영을 하라 그러면 굉장히 거부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불편해. 그러니까 종목수를 많이 운영을 하되 관리하기 편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편한 방법이 일정금이라는 거예요. 한 종목을 10만원씩 사든 100만원씩 사든 5만원씩 사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맞추라는 거예요. 금액을 맞춰서 사면 이게 수익에 대한 뭐든 냅둬버려 그냥.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으면 덜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계획이 필요한 거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백화점식 투자, 뭐 집중 투자, 막 사람들마다 막 얘기해. 다 존중합니다. 그 의견들이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종목을 3개를 갖고 있는데 이게 막 폭락장 뭐하고 해갖고 하루에 계좌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씩 나. 자, 3개 뭐 2개 들고 있는데 3종목이 다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가능해요 이게. 그런데 자, 50개를 갖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은 절대 이렇게 다 마이너스 5% 15%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요 중에는 마이너스 1%부터 뭐 마이너스 20%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폭락장이 오게 되면. 이걸 평균해버리면 대충 하루 변동성은 마이너스 5% 3%로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지수에 거의 맞게 제한이 돼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지수랑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상승도 당연히 이거보다 크게 나오겠죠. 상승장이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할 때는. 자, 요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이거는 크다는 소리예요. 그럼 심리적으로 더 힘들다는 소리예요. 어떤 극단을 만났을 때 수익이 날 때야 좋겠지. 근데 이제 손실이 진행될 때는 감정적으로 소모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요걸 견디기가 힘들어요. 일반인들은. 훈련이 많이 된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투자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 거의 버텨내지 못하고 포기를 합니다. 안 좋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항상 포기를 해요. 주식시장에는 끊임없이 안 좋은 뉴스와 상황과 그런 게 계속 마주하게 돼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자, 돈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심리에 따라서 이걸 언제든 사고팔고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변동성 때문에 주식 투자가 매력적인 건데, 그 변동성을 거부한다고. 인간이 심리적으로 변동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멀리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위험하다고 잘못 인식을 하는 거죠.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사실 가장 위험한 건데, 서민들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미래의 빈곤이 담보되어 있는 거니까. 왜?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가장 많이 상승했으니까. 역사적으로 뭐 이게 주식시장을 보면 저는 이게 한 8%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5% 6%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업들의 평균, 이거는 이제 뭐 망하는 기업들까지 다 이제 뭐 포함시키고 뭐하고 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긴 한데, 물론 망하는 기업도 당연히 다 포함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게 모르겠어. 아무튼간 뭐 100년 데이터 200년 데이터를 보니까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요게 가장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고 뭐고 뭐 다른 거 다 해봐도 장기적으로 시간이 겹쳐주고 하면 할수록, 시간이 늘어나면 할수록 주식만한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기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라는 게, 자, 50년에서 100년 사이 살잖아요, 대부분. 이 장기간의 시간을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해서 장기간 보유한 사람이 부를 가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세상 부자들은 전부 다 주식 부자입니다. 뭐 세계 1위부터 뭐 1000위까지 예를 들어서 나열해 놓으면 어떤 뭐 구강 무슨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 빼고 95% 이상은 전부 다 어때요? 다 주식 부자겠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주식 부자잖아요. 테슬라의 뭐 앨런 머스크도 주식 가치가 높은 거지. 연봉 갖고 부자 못 된다고.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부자인 거잖아요. 지분을 안 갖고 있고 거기 회사 연봉만 받아갖고 부자 될 수 있냐고. 그만한 자산을 갖고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라는 거는 이런저런 비용이지. 직원들한테 돈 주고 뭐하고. 그리고 돈을 남기는 게 기업이잖아요. 남기지 못하면 도태되고 망하는 거고. 돈을 남기는 행위를 계속 장기간 50년이고 100년이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복리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뭐가 중요할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자, 뭐 알리바바, 한국으로 보면 삼성전자, 일본의 소프트뱅크. 자, 앞으로 10년, 20년, 50년 뒤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알고 싶잖아요. 그쵸? 야, 10년, 20년, 50년 뒤에 이렇게 이렇게 클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되잖아. 굉장히 쉬운 말이죠. 이런 기업들을 다 나열해 놓으면 이게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수백 개 되겠죠. 무슨 뭐 이렇게 퀄컴도 있을 것이고,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코카콜라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기업들이 결국 놓고 보면 수백 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때그때 유행이 있는 거니까. 그때 산업 그거에 따라서. 또 앞으로 10년 지나면 좀 달라지겠지. 그러면 뭐 진짜 요즘 뭐 핫한 뭐 테슬라도 이제 나중에 요 기업에 여기 어디에 뭐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요만한 등치를 키울 수도 있는 거고. 미래에 이렇게 될 걸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분산을 한다는 개념을 백화점식으로 이제 뭐 투자를 한다고 보통 비하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요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야, 언제 돈 버냐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고. 요렇게 하면 수익률이 계속 누적돼서 쌓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복리가 굴러가는데, 복리라는 건 어때요? 처음에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복리를 굴리면 이 속도라는 건 처음에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늦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굴러가기 시작하면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단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를 딱 하고 이런 쪽을 무장을 하고 있어야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해도 흔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대충 알아. 조금 알아. 그리고 나는 확신을 덜해.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조금만 뭔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 흔들리는 거죠. 오랜 시간 투자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필패한다. 이것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죠. 한국에서 수도 없이 실패한 사람들이 다 망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망했다 그런 데가 언제일까요? IMF에 가장 많이 망했다 그러겠죠. 주식 투자해갖고 제일 많이 사람들이 많이 망한 데가 어딜까? 2008년도 금융위기. 뭐 이럴 때겠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IMF 2008년도 금융위기. 가장 많은 주식 투자자가 망했을 때. 왜 망했어요, 이게? 왜? 이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왜 망했어요? 이때 팔아서 망한 거잖아. 간단해요. 몰빵을 해갖고 그 전에 망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선택 때문에 망했다 쳐도 이때 망한 사람들 왜 망했을까요? 이때 팔아서 망한 거잖아요. 자산을 갖고 있다가 IMF 때 2008년대 가장 쌀 때 판 거잖아요. 집도 내가 집을 갖고 있어도 IMF 2008년도에 팔았으면 가장 저점에 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산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냥 이런 거 오면 견디는 거지. 이럴 때 자산을 던지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런 개념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근데 어때요? IMF 2008년도에 많이 망했죠. 이거는 가지고 있을 수 없게끔 된 기업들도 많단 말이에요. 진짜 망했어. 그러면 이제 뭐 몰빵 한 사람들 많이 털리고, 뭐 한 사람들 많이 털리고, 많이 털렸겠죠. 근데 분산해서 갖고 있던 사람들도 많이 털린 시기죠. 주변에서 어떤 종목 사서 500% 수익이 났다고 자랑을 합니다. 어떤 종목을 사서 500% 수익이 났다고 자랑을 해요. 아씨, 나도 500% 수익 난 종목 있고 뭐하고 한데, 나는 분산을 해놔. 얘는 몰빵해갖고 이게 1억을 너한테 5억이 됐대. 난 1억 투자해갖고 지금 수익률이 한 15%밖에 안 되는데. 자, 3년 후, 5년 후 보니까 그 사람은 그지돼 있고, 나는 자산이 막 3배, 5배 늘어나 있다고. 이거 좀 오반 거. 2배, 3배만 합시다. 2배, 3배 늘어나 있는데, 그때 자산이, 5배 늘어났던 애는 깡통돼 있어. 이게 진리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그지가 돼갖고, 이제 주식 투자 안 한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5배 됐는데, 이 이상의 돈을 예를 들어서 대부분 다, 부채로 끌어다 갖다 붓습니다, 갖다 부어서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깡통이 나죠. 그래서 이제 빚은 없었는데 빚쟁이까지 됐네. 야, 너도 내 꼴 난다. 이제 주식 투자하지 마라 그래. 나는 부채도 안 쓰고 몰빵도 안 하는데 나한테 나도 자기처럼 될 거라고 저주를 퍼붓죠. 너도 그만해. 하지 말란 말이야 임마. 나처럼 돼. 사람이 모두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지. 요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그러면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 해주세요. 이해를 하고. 왜냐면 여기에 개입해서 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나 나중에 깡통 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라 합니다 오히려. 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깡통이 나야 돼. 이런 사람들은 깡통이 나야 깡통이 나면은 딱 이제 깨닫는 사람이 한 5% 되고 95%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때문에 망한 거지. 시장이 족같아서 망한 거야. 내가 못해서 망한 게 아니고 시장이 족같고 우리나라 경제가 족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고 해갖고 망한 거지.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95%고 5%는 내가 잘못했다. 요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속해요. 보세요 한번. 이제 뭐 주식 뭐 해갖고 잘못했다는 사람들 중에 95%는 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나라 더러운 증시 때문에 망했고 공매도 때문에 망했고 무슨 CEO가 분식회계를 해서 망했다 그러지. 개새끼들 기업 믿을 새끼들 하나도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지. 내 탓을 하는 사람은 없죠. 주식 탓을 하거나 내가 투자한 회사 탓을 하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 탓을 하거나 뭐 이런 찐따들이 된단 말이지. 그렇게 우리는 되면 안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런 걸 듣게 되면 멘탈이 단단하지 않고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해져요. 자,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시달리게 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가 부족한 거야. 훈련이 덜 돼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역사를 돌아보고 이론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불안함하고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요거는 멘탈은 다시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아주 운이 좋아서 수백 번 성공을 한다 그래도 결국은 깡통 납니다. 한 번 만항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투기이지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갖고 100억을 벌었대. 막 이제 TV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막 해. 그러다가 이제 깡통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왜 그럴까요? 이거 몰빵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0만 원 갖고 막 한 10억 만들고 5억 만들고 여기까지 많아. 근데 여기에서 더 가. 야, 그런데 깡통 나. 이건 뭘까요? 자, 몰빵이라서 그래요. 사업도 분산을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카오 보세요. 카카오 막 사업체 많이 갖고 있다면서 막 욕을 많이 하잖아요. KT 뭐 사업체 많이 갖고 있다고 막 욕을 많이 하고 안 망합니다. 실패를 많이 해도 안 망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어떤 한 사업부만 갖고 있는 데들은 망할 수 있지만 카카오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나눈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누적되고 뭐하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뭐 그건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다 그래가지고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분산을 많이 한다 그래서 안 좋은 게 아니고 요게 이 분산을 하는데 이게 감당 가능한 분산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분산을 하는데 관리를 못하면서 분산을 하면 안 되겠죠. 관리할 수 있느냐. 자,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요게 가능하느냐. 라는 걸 해고해야지. 돈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관리가 안 돼가고 3억만 벌어.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걸 안 하는 게 낫죠. 그쵸?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분산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냥 자기의 사이즈를 딱 봐야죠. 그렇게 하고 하면 된다. 자, 움직이는 종목만 보이고 보통 보면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잠자고 있는 종목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익 스토리라든가 올려드린 영상들을 보세요. 막 이렇게 움직이면 이상하게 요런 자리만 사 있어. 회원분들도 보시란 말이에요. 나중에 올라간 자리 보면 어때? 우리가 샀던 자리 다 요런 데 사 있잖아. 이상하게. 그쵸? 이거를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산 걸까? 아니, 착시예요. 착시. 이렇게 가는 애들은 이렇게 사 있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되는 애들 요런 데 사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사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어때요? 자, 올라간 놈들만 보이는 거야. 왜? 요런 놈들만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자리들을 공략을 할까? 밸류 매력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공략하는 거예요.
이게 뭐 눌림 나와서 이게 올라가면 이 자리가 가장 저점이니까 공략하는 게 아니고 밸류가 매리고 있는 자리에서만 계속 편입을 하면 확률적으로 요런 자리가 잡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 사서 여기서 팔길 원하죠. 여기 사서 여기 팔길 원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 잔돈 먹다 사망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사서 그냥 여기까지 그냥 끌고 가. 그다음 여기에서 덜 때도 조금 덜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투자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 여기 삽니다.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싶어. 그리고 또 여기서 사서 자, 움직일 때만 사고 싶어. 이렇게 쉴 때는 안 사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쉴 때는 여기에서는 안 사고 싶어. 보통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자리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싶어요. 그쵸?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싶잖아. 이게 올라갈 때 사서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팔고 싶어요. 자, 이런 자리는 안 사고 싶어 해. 이런 자리는. 이런 자리가 사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만약에 5개월이다. 이런 자리는 안 사고 싶어. 이게 5개월인지 언제일지 어떻게 알아. 이런 자리는 안 사고 싶어 한다고. 자, 이런 자리가 싼 자리인데 이런 자리는 안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린 이런 자리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굉장히 낮은 자리에 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종목 관심이 없어요. 움직이는 것만 보이지. 이거 상승 탄력이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되는데 그 짧은 뭐 그거만 속도만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기업 가치를 분석해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미래가 보여요. 자, 욕심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기업 가치를 무시하고 움직임을 추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맨날 꼭지를 물고 강제 존버를 합니다. 버블에 물어서 존버하면 5년, 10년 동안 소외가 된다. 요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게 건설 섹터, 뭐 조선, 산업이 흐름이 좀 바뀌고 뭐하고 하면서 이게 2007년도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뭐 거의 뭐 14년 동안 뭐 한 90%씩 빠져있죠. 이럴 꼭대기에 잡아서 버블에 잡아버리면 이건 장기 투자가 아니고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를 꼭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근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백화점식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추세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가는 말이 더 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추세 매매도 기업 가치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추세라 그래갖고 차트 보고 그림 맞추기 해갖고 야, 요거는 추세가 여기야. 이거 사야 돼. 자, 테마야 근데 여기가 가치 수준을 계산해보니까 5,000원 구간이고 이때 가치 수준을 계산해보니까 1,000원 구간인데 자, 주가를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치로는 요만큼 평가받아야 되는데 시총 보니까 막 3만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서 여기서 더 올라가든지 말든지 결국 이렇게 돼갖고 여기 밑에 가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위험을 인식하고 이해를 해야 무한대의 수익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최소 10개 섹터 분산. 그러니까 골고루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IT 섹터가 아무리 좋다고 여기 몰빵 들어가면 안 됩니다. IT 섹터도 쪼개면 굉장히 세분화되죠. 그쵸? IT 섹터도 쪼개면은 뭐 5G부터 해서 2차 전지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뭐 카메라, 모듈,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등등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IT 섹터. 헬스케어 섹터도 나누면 굉장히 많죠. 요런 섹터를 최소 이제 10개 이상 분산하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종목을 보유를 한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100% 수익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100%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기대 수익률은 100%가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종목 수를 늘린다 그래갖고 줄어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시간가치. 자, 6개월이고 10년이고 언제 100% 수익을 줄지 모른다라고 갖고 가면 이 안에서 주는 종목들의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5년, 10년 보면 90% 이상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거는 이제 욕심이죠. 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이 확률이 훨씬 떨어지겠죠. 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90% 이상이 이런 수익을 만들어 주겠지만 자, 내가 틀렸거나 예측할 수 없는 변수의 리스크는 얼마나 될까?
자, 1%에서 10%는 오바예요. 사실 5% 이내로 관리가 되겠죠. 자, 10년 동안 자, 5% 이내로 관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틀렸거나 예측할 수 없는 변수의 리스크는. 그러면 어때요? 자, 손실은 자, 1%에서 5%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은 어때요? 자, 10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손실 리스크는 이게 제한되기 위해서는 종목수를 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얼마나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런 부분을 찾아갈 수 있겠지. 한 종목 한 섹터를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몽땅 바이오다. 그러면 2017년에 이제 몽땅 바이오를 갖고 있던 사람들 어때요? 지금 뭐 처참하잖아요. 물론 버티면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겠죠.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상장 폐지나 뭐 마찬가지인 거지 뭐. 버블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버블이 판단이 가능한 버블이 있고 그렇지 않은 버블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절대 분석으로 무조건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도 무조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종목만 나누는 게 아니고. 자, 100% 수익을 예를 들어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한다 그래도 자, 확률이 1%, 5%밖에 안 돼도 어때요? 자, 1%, 5%가 10년 누적되면 어떻게 돼요? 자, 10%, 50% 이거 잘못 적었습니다. 자, 10%, 50%. 시간이 지날수록 리스크가 확대되는 거예요. 이제 10년이 지났다고 여기는 이제 10년을 놓고 생각하면 자, 이 손실률에 대한 거는 늘어나지 않아요. 이 수익에 대한 것만 계속 확대가 되죠. 그런데 압축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리스크는 1%, 5%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왜? 종목을 압축하고 있으니까 10년 동안 한 번 만날 확률이 요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 1년 동안 만날 확률은 1%에서 5%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안 늘어나죠. 분산을 해놨으면 이 리스크가 안 늘어난단 말이야. 그 자리 그대로 있죠. 수익은 어때요? 수익은 계속 늘어나겠지. 근데 반대로 자, 수익도 늘어나는데 손실 리스크도 늘어나는 거죠. 이거 한 번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은행에서 파는 ELS 같은 거예요. 자, 이거 중위험이다 그러면서 5% 뭐 수익을 준대요. 자, 이자를 5%, 6%를 준대요. 여기에 보통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S&P 500이 예를 들어서 뭐 다우가 그냥 가정해서 3만 포인트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1만 뭐 5천 포인트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거는 준다라는 식으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뭐 10년, 재수종목 20년 동안 손실이 없이 계속 엑시트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때? 한 번 만나면 깡통이에요. 금요일 같은 거 오면 마이너스 50% 이런 거 오잖아요. 이런 거 오면 깡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개념이라고. 이런 파생의 개념이 몰빵의 개념이라고.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자, 수익은 무한되고 이제 손실은 제한돼서 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손실은 100% 제한되어 있는데 수익은 무한대란 말이에요. 이게 10,000%고 100,000%고 1,000,000%고 1,000,000%고 이게 무한대야. 이게 수익은 수익의 기대감은 무한대는데 손실은 이게 제한되어 있는데 이건 어때요? 수익은 무한대가 돼요. 이렇게 한정으로 몰빵을 하고 해도 수익은 무한대가 되는데 자, 손실에 대한 리스크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여 앞에 10년을 붙였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손실의 리스크가 1%에서 5%로 제한이 된다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이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대우조선해양이 예를 들어서 망한 회사들이 20년 동안 살아있다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자, 20년 만에 리스크가 만난 거잖아요. 이때 깡통이 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살아있다가 어느 순간 망해버리는데 난 이 회사만 갖고 있어. 물론 20년 동안 살아만 있으면 배당이라는 게 있어서 망할 리가 없겠죠. 뭐 20년, 뭐 30년, 50년 동안 만약 유지가 되는 기업이라면 그동안 배당만 받아도 내 원금 이상은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이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제한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위험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자, 몰빵이라는 건 결국 깡통이 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거나 하면 당연히 더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자, 시간 가치만 입혀지면 결국은 손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투자를 하면 역사적으로 3년 이상의 시간 가치가 입혀지면 손실이 불가능하다. 제가 이제 데이터를 다 뒤져서 대입을 해봤을 때 결과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봤을 때 3년 이상의 시간 가치가 입혀지면 거의 뭐 손실은 불가능하더라 라는 거죠. 아, 이게 잘못됐네. 최근 20년의 데이터입니다. 30년으로 가면 요 사이클이 좀 길었던 기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나 이럴 때는 조금 달랐어요. 그럴 때는 3년이 5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게 아니고 기간이 좀 늘어났다. IMF 이럴 때 이후부터는 3년 이상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이 불가능했는데 IMF 이전에는 5년은 투자를 해야 손실이 불가능한 구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버블링 구간에 시작을 했고 추가 투자가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었을 때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추가 투자 없이 버블 구간에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3년,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버블 구간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주식 투자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됐는지. 자, 오늘 영상은 그래서 백화점식 투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종목 수가 많아지고 뭐하고 하면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거를 단축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죠. 회원분들은 내가 대신 해드리니까 제가 해드리잖아요. 관리할 수 있는 부분. 관리를 내가 해드리잖아. 회원분들은 그것만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이게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비용, 이 노력이라는 게 결국은 돈으로 생각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회원분들은 그러니까 회비 내고 요런 것들을 제가 대신 공부해서 뭐 이런 데이터들을 드리면 그거를 회원분들이 뭐 해서 이제 투자 결정을 하고 하시는 거니까 요런 관리에 대해서 노력을 이제 스스로 하려고 하면 노력이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노력을 돈 주고 사서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가 내가 합당하냐를 생각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스크가 이거는 해지가 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지 말고 않고 압축하고 한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계속 손실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백화점식 투자를 하면 백화점 시간이 지날수록 리스크가 줄어요. 리스크는 지나고 수익은 늘어나요. 그런데 집중 투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 기대감도 늘어나는데 리스크가 줄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리스크가 함께 늘어나요. 그러다 이게 크로스 나는 구간이 한번 나오면 수익하고 리스크가 크로스 나는 구간이 한번 나오면 깡통이 되는 거죠. 요걸 제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분산 투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또 여기서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